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처럼 믿었던 사람들에게서도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다가오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등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하는 친구를 위해 모아두었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로 연락을 피하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또다시 배신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도 그 속에 다른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심은 때로는 진정 소중한 인연마저 놓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처음부터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지혜를 빌려 배신자를 미리 알아보고 대처할 수 있다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습니다. 독사는 단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듯 배신자 역시 단 한마디 거짓말이나 한 번의 행동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독사는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꼬리에는 치명적인 독이 숨겨져 있습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모습은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있는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배신은 마치 칼로 깊이 찌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경험이지만 배신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배우고 그에 대처하는 법을 익힌다면 우리는 이런 고통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신을 경험하면서 얻은 교훈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로 남을 것입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그 대상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라도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배신은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며 나아가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은 배신할 가능성이 높으며 배신자는 대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다. 물론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당신의 삶에 이미 그런 사람이 들어왔다면 그와의 관계를 다시 평가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이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배신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다. 그들은 당신을 교묘히 속이고 신뢰를 얻은 후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에는 배신할 생각이 없지만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신의 길을 택한다. 그렇다면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 그들의 심리는 매우 다양하다. 첫째, 질투 때문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하여 배신할 수 있다. 둘째, 분노 때문이다.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원한을 품고 있다면 그 분노가 배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이기심 때문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당신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 넷째, 두려움 때문이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드러날까 두려워 당신을 배신하는 경우도 있다.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기 마련이다. 배신은 바로 그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로 관계를 파괴하고 큰 고통을 남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배신을 미리 피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혹시 배신이 발생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신뢰를 지키는 것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이다. 신뢰를 저버리는 배신자는 결국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삶을 힘들게 만든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그들을 멀리하는 것은 더 행복하고 안정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배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천천히 쌓아야 한다. 인간관계에서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들이 아무리 충실하고 친절하며 성실하게 당신에게 헌신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리기 마련이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하더라도 저녁에는 차갑게 변할 수 있는 이들. 그러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현명하다.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진정한 인연은 아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났다가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며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깊이 없는 관계로 끝나기 마련이다. 쉽게 맺어진 인연에는 서로 간의 애정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 따지는 일이 반복된다. 옛말에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다.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 곡식이 자라듯 진정한 인연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쌓아가는 것이다. 곡식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소중한 인연 역시 쉽게 맺어질 수는 없다. 처음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맺어진 인연은 바람처럼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 섣불리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물론 인연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해를 입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나는 항상 진심을 다해 마음을 주고 사람들을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는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는다. 깊이 있는 관계는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실된 인연만이 당신의 삶을 더 빛나게 할 수 있다. 진실한 사람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맺어진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단지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데 집착할 필요는 없다.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인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모든 스쳐가는 사람들을 인연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 지나가는 이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삼으려 한다면 정작 소중한 인연에게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 깊이 고민하고 기회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쳐 지나가는 인연은 과감히 놓아버릴 줄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 평소 인연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런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과 가볍게 인연을 맺는다면 오히려 좋은 인연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기회비용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정도의 낭비로도 충분히 경각심이 들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인연이 내 삶에 끼치는 피해를 떠올려야 한다. 좋지 않은 인연은 우리의 시간과 감정을 잠식하며 그 손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반면 몇몇 진실한 인연만으로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을 자랑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결코 공허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시간뿐 아니라 돈, 능력 등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제한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수많은 기회 중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며 선택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인연을 맺는 것이다. 살아오며 나는 다양한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좋은 인연은 삶의 풍요로움을 더했고, 나쁜 인연은 그 반대였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인연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지 더욱 신중해졌다. 인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나쁜 인연을 마주할 때마다 그 인연을 끊으며 많은 후회와 반성을 거듭해 왔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로 인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워나갔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사람은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기 쉽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이나 물, 공기처럼 항상 당연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 그렇다.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면, 우리가 맺는 인연은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간다. 그래서 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각은 불가원의 법칙을 기억하자. 가까이 하기도,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마음의 거리라 부를 수 있는 이 적당한 거리는 남녀 간의 만남이든 친구 간의 우정이든 선후배 관계이든 모두에게 해당된다. 너무 친밀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 또한 상대에게 드러날 수 있다. 물론 서로를 깊이 아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모두 알게 되었을 때 오히려 불편한 상황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는 편이 더 좋을 때가 많다. 왜냐하면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기 때문이다. 정약용 선생의 말씀을 떠올려보자. 배신하는 자를 알아채는 일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해 온 관계라도 작은 다툼이나 오해로 마음이 틀어져 배신당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좋은 친구를 찾기 전에 나부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며 다른 이를 배신하지 않는 태도를 지닌다면 더 소중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며 맺는 소중한 인연을 돌아보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감사합니다.